your space, then pull me close. I read your silence, louder than most. One day you won't. 지난 영상을 올린 뒤 댓글창에는 공감부터 걱정, 비판까지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천천히 읽어보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로 나뉘어져 보였어요.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모두 동의를 해주셨다는 것보다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제 이야기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는 댓글을 읽으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런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댓글에 상처받지 말라는 분들도 계셨고 굳이 반응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짧은 댓글 하나하나에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뒤에 단순한 비판이나 생각의 차이를 넘어 악의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게시물과 댓글들을 오랜 시간 경험을 했습니다. 한두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제 이야기를 따라다니며 사실을 왜곡하고 저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꽤 오랜 시간 겪어오다 보니 짧은 댓글 하나를 읽었다고 해서 제 삶 전체가 흔들리거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댓글 하나에 상처를 크게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댓글을 쓴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내용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감정에 치우쳐 사실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들을 혼자서 하나씩 해봅니다. 그렇다고 저와 다른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의견이 모두 틀린 것도 아니지만 나와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더 객관적이고 현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확신에 찬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만을 무조건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하나씩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 뒤에도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왜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다시 글로 정리를 합니다. 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을 문장으로 옮겨보면 제가 무엇 때문에 불쾌했는지,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내 생각 안에는 모순은 없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글을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대응이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의견을 읽은 뒤 내 생각을 이야기했으니 넓은 의미에서는 대응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댓글을 쓴 사람과 말싸움을 하거나 그 사람을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들거나 누가 옳고 누가 이겼는지를 가리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의견이 있다면 실제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생각에 도달한 과정을 글로 정리해 공유하는 것일 뿐입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혼자 글을 써놓고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질문을 다시 콘텐츠로 만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기 인생을 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꾸준히 들었던 말입니다. 이혼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라는 말, 전 남편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는 말,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 다 잊고 앞으로 나가라는 말,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라는 말.
제가 이 말을 언급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질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국 같은 말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산다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고 싶은지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누군가에게 자기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누구의 인생일까요? 저는 아직 이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전에 이혼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혼과 관련된 모든 일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집과 대출, 재산 정리, 남아있는 소송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가고 판결문을 읽고 대출을 정리하고 집에 남은 물건을 치우는 것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인생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생활을 다시 세우는 것도 제 삶이고, 제가 겪은 일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글로 정리하는 것도 제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 다 잊고 자기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에는 어떤 정해진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물건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짐을 싸서 새로운 도시로 떠나고 혼자 여행을 하고 낯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혼 이후의 삶에는 더욱 정해진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집을 옮기고 혼자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전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새 출발을 선언해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꼭 혼자 유럽으로 떠나 낯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셔야 나를 찾는 일일까요?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에 가면 새 출발이고 집에 남아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내다버리면 제자리 걸음일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고 혼자 글을 쓰며 지난 시간을 이해하려 하면 과거에 갇힌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다움이나 나를 찾는 일에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진짜 나는 어딘가에 완성된 모습으로 숨어 있고 낯선 모습으로 떠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어딘가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해왔던 선택과 실패, 후회와 기쁨, 상처까지 모두 지금의 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우고 난 뒤에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겪은 일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나를 찾아가는 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과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어떤 경험을 계속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이야기를 내 언어로 다시 정리하기 위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에 남겨놓은 현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일이 남긴 집과 대출과 소송과 생활의 변화가 여전히 제 현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문제로 남아 있는데 과거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삶을 너무 단순하게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는 날까지는 이전의 삶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를 하는 날, 여행을 떠나는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날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을 기준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나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선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혼 판결이 났다고 그날 밤 자정을 기준으로 이전의 감정과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했다고 이전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을 떠났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어느 한 지점에서 완전히 끊어졌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을 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마무리이고 어디까지가 새 출발인지는 당사자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일부 사람들이 실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 다음 전개와 결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와 영화에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는 한 사람의 긴 인생을 몇 시간 안에 보여주기 위해 서사를 압축합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소송도 몇 장면으로 줄이고 수십 번 반복된 갈등도 중요한 순간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행정 절차나 대출 정리, 무너진 집을 조금씩 치우는 시간은 대부분 잘라냅니다. 주인공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수많은 날도 한두 장면으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인공은 통쾌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문을 닫고 나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짐을 싸고 새로운 장소로 떠나고 밝게 웃으며 쿨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서 사이다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후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드라마도 영화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고난을 멋지게 극복하고 마지막 장면을 환하게 웃는 주인공도 아닙니다. 제 삶에는 누군가가 잘라내줄 지루한 장면도 몇 년의 시간을 몇 분으로 줄여줄 편집도 없습니다.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서 다시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주저앉기도 하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생각하며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지겹다라고 말합니다. 왜 아직도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혼 이야기를 할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유난히 느린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속도가 원래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은 잘 만들어진 드라마도 모든 고난을 이겨낸 영웅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옆집에 사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시청자는 영상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은 재미있고 어떤 영상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공감을 하고 어떤 이야기는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상과 모든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흥미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통을 말하는 모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잊으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출발을 보여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제 삶의 속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자가 제 삶의 관객일 수는 있어도 제 인생의 작가나 연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 삶을 공개했다는 것은 타인에게 제 인생의 편집권을 넘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과거를 삭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방식으로 새 출발을 연출하는 일도 아닙니다. 거창한 변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내게 남아있는 현실을 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제 선택이고 언젠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것도 제 선택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집에 머무는 것도 제 삶이고 언젠가 이사를 가는 것도 제 삶입니다. 저는 아직 새 출발을 못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새 출발을 연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디선가 이전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경계선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계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삶은 이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는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남겨놓은 현실을 처리하고 있고 그 시간을 제 언어로 다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과정이 답답하고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실제 삶의 속도입니다.